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산문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가운데 음, 전반적으로 좀 탄력성과 조금 회복성이 좀 좋은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9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나서면서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어색하게도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4개의 상한가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테마가 있는 장이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세트 3인방 IT 보안주들이 좀 급등하는 하루였고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K 바이오랜드 차트를 한번 본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에서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44,000원을 목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차트고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시젠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44,000원을 뚫는다면 5만원, 6만원도 열려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하지만 신규 접근자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 뭐 상한가가 바로 아래 눌러줬다가 상한가가 가지 않는 이상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격도가 좁혀진 후에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과 모든 매물대를 다 뚫어가면서 올리고 있는 이 세 번의 매집봉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 관련주들이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본주 같은 경우에도 11% 같이 급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괜찮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데 외국인이 현재 이 수급을 SK고요 이건 SK 바이오랜드를 보면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4만 주 외국인이 주포인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어디까지 가를지를 모르고 하지만 단기간에 들어갔다가 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야겠다. SK 바이오랜드 일단은 뭐 퍼는 30배 요즘에 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옛날에 나왔었고 실적은 별로 좋지 않고 무슨 테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 바이오 신약 테마겠죠. 이것들은 음,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거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흐름은 살아있다. 그래서 무슨 테마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SK 전반적으로 지금 SK 바이오팜이 대여로 상장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SK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상한가 세 종목 중에서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좋은 자리다. 하지만 아직은 좀 매물대가 많이 있고 이것은 거의 17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네요. 지금 이런 차트는 살짝 좋아하진 않는데 차라리 한국 정보인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한 우상향 차트고 좀 뻗어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9,000원까지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일 들어가게 되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런 장에 하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무슨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시총 1,000억 미만 무선 인터넷 솔루션 뭐 테마는 있는 종목인데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고, 저는 일단은 무상 출연 10만, 100만, 1000만, 10억, 700억짜리가 무상 출연도 하고 배짱이 좀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한가 간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단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들어가 있고, 개판인 차트네요. 이런 차트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게 역시나 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일단은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 뭐 고점을 깨고 상관없이 21선 이렇게 장대양봉 하한가로 내려보내는 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런 종목이다. 오늘도 이렇게 고가를 깨고 하한가로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 누르시고, 재무도 별로 좋지 않고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뭐 개인들이 뭐하는 종목인지 모르게 되면 테마를 받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내 예상보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을 들어본 주식들, 뭐 SK 바이오랜드 같은 게 참 작업하기 좋은 게, SK라는 그런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잘 달려든다. 그래서 개미들이 잘 달려들게 되면 고점에서 사주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한솔 인티큐브 듣도 보도 못했고 시총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0%, 믿고 고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뉴스는 전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화웨이가 현재 미국 상무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대만 TSMC 시스템 반도체 메이커 중 가장 1위 점유율 50%가 넘는 대만 최고 고객이 바로 화웨이인데, 미국의 배심에 지금 밀려서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뉴스들이 삼성에는 좋니 안 좋니, SK엔 좋니 안 좋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삼성에 화답을 했습니다. 일단 21선 턱 밑까지 다시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내일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21선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한다면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코스닥은 현재 지수상으로 지금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때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21선과 거의 종목당 하한가 한 방 정도의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건 좋지만 코스닥에 들어갈 바에 이격도가 완벽하게 좁혀져 있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스피를 움직이는 대장 원투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이렇게 모든 세력이 다 매수를 했네요. 개인만 320만 주 매도를 하고 모든 세력이 다 오늘 집중한 상태. 내일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SK하이닉스가 현재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는 삼성의 혜택이 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미스터 마켓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아가냐.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뭐 사고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물량 매집 기간은 꽤나 있었다는 거 하고 개인은 털고 나가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1위가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격도가 완벽하게 모였는데 오늘 현재
미국 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현재 미니 나스닥이 2%가량 급등하면서 바로 전고점인 9,345포인트를 오늘 넘을 수 있는 그런 목전에 들어와 있고, 실버, 이렇게 현물 지수가 빠질 때, 주식 위험 자산이 빠질 때 안정적인 자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실버와 골드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분명히 나스닥엔 좋은 신호.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오늘 11% 정도 급등한 것으로 보아서 내일 상당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경기 지표의 지팡이 이런 쿠퍼 구리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괜찮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증시 차트를 보면 다우존스도 우리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와 뭔가 모습이 좀 비슷한 게 21선을 바로 턱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돌파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나스닥은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고점인 9250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오늘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근접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좋고, 반도체도 오늘 넘을 것 같고, 니케이, 대만, 대만, 독일은 별로 안 좋네요. 상해, 심천, 상해 종합, 홍콩,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엄청난 급등을 했고, 조정 기간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은 풀리고 있고, 페드에서 한 말을 보면 내년 말 회복한다. 회복하기 전까지 페드에서는 시장에 좀 인공호흡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비관적인 뉴스가 넘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에서 오늘 코덱스 인버스 200 선물은 또다시 21선을 맞고 튕겨나갔기 때문에 현재도 접근할 포인트를 못 찾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황금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유가 바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21선을 상당히 중요한 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금 시장 경험해본 분들은 21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고 21선을 돌파하면 거액을 실어서 물량을 홀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경험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질 때도 이 21선 정확하게 보고 손절 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대량의 손실을 맛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비춰봤을 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오늘 넘었어야 될 벽을 못 넘고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엄청난 실적으로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또한 오늘 다행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차트가 좀 비슷한데 20선을 버텨주면서 이 고점을 넘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길게 보면 우상향 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타점이 나온다 볼 수 있고, 시젠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한 게 이 최고가를 넘고 이렇게 좀 빠져줬으면 제가 이 21선을 지지하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돌파에 올릴 때 다시 참여해 볼 생각을 가졌을 텐데, 저는 일단 이렇게 쌍 고점이 나오고 흘러내리게 된다면 이 21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실히 보고 21선을 지켜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고, 만약 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21선을 강하게 깬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해야 될 현재 차트 쌍고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면 이 시젠한테는 만약 백신이 나오는 게 최강 악재입니다. 이 시젠 같은 시젠 투자자분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창궐해서 뭐 아프리카, 미주 다시 뭐 3차 전파, 4차 전파, 5차 전파가 나와야지 이 종목에는 좋은 거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 나오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종목이 바로 시젠, 진단키트 종목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젠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21선 지수 차트를 잘 지켜주는지를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과감하게 좀 손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현재 명문제약, 이 종목을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분명히 오늘 좀 시세가 나와줬고, 상한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20% 정도에서 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 신호가 나오는 분명 이런 패턴이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0%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16%에 가까운 손실을 맛보게 되는 그런, 지금 이게 구충제 테마주로 걸려 있죠. 상당히 차트는 좋았었는데 이거를 오늘 세력이 좀 컨트롤 한 건지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하지만 이 윗꼬리가 긴 양봉이 달려서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격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우울한 하루가 될 것 같고, 조화제약 뭐 이런 것도 구충제 관련주 같은데 똑같죠, 명문제약과. 다음에 뭐 원유 선물, 오늘 저도 이 21선 올라타서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원유 크루드 오일 지수가 10%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자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상당히 8,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증시가 코스피에서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같이 올려주는 그냥 분위기. LG화학 인도에서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 전기차 섹터가 좀 핫하기 때문에 전기차 대장주인 LG화학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 무겁디 무거운 지주사인 SK도 분명히 SK바이오팜 이 상장이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 정확하게 타점을 그때 찍어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11% 급등했고, 역시 금융주, 은행주 대장인 신한지주가 계속해서 기관의 매매 동향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렇게 지수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외국인이 거의 대량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기타 금융에서 다 받아주곤 있지만 아마 이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물량인 것 같네요. 같지만 조금 역부족이다. 그만큼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가 세지만 아직 현재 21선을 좀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환율은 안 봤는데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은 1234원 여전히 높은 레인지에서 기다리고 있고, 시장 환율도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 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이 화웨이 미 제재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나서서 뭐 애플, 뭐 테슬라 등등 엄청난 미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시작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기관과 세력들의 좀 눈에 들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까지 강대강으로 나선다면 이 좋은 흐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고 오늘 미국 선물 지수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